안녕하세요, 차박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캐스퍼 친구들이 일렬로 대열해 있습니다. 오늘 대망의 캐스퍼를 두 눈으로 보고 또 심지어 타보기도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진짜 너무 기대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캐스퍼 관심 가지시는 모델이고, 가격이 이제 뜨면서 야, 경차인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혹은 경차인데 신차니까 이 정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갈렸었죠. 저도 관련해서 제 생각을 담은 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리곤 했는데, 어쨌든 실물 모습을 봐야 또 이 차량의 가격이 정말 적정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록 시승후이긴 하지만 저는 실물을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색상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캐스퍼 색상 보시면 이렇게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진한 회색의 컬러는 티탄 그레이 메탈릭 컬러예요. 지금 모던 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모던 트림이면 중간 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깡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스퍼레이션이 아니고 터보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나와 있는 그릴이 보면 굉장히 크고 따로 이렇게 공기흡 입구가 뻥뻥 뚫려 있지 않죠. 이렇게 널찍한 파라메트릭 그릴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더 낫네. 오버한 카키색이 아니라 굉장히 소프트한 카키색이에요. 지금 톰보이 카키 색상인데요. 광고 같은 거 볼 때 가장 메인에 내놓은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색깔 아마도 좀 앞서서 뭔가 띄우고 싶은 것 같은 현대차의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모던 트림인데 이 친구는 터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멍 뽕뽕 뚫리는 그 공기흡 입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색상은 이 그릴 자체가 톰보이 카키색이랑 저 실버 메탈색보다는 블랙 하이그로시 색상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다부진 인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톰보이 카키 색상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터보를 선택을 하셔야 디자인상에서 좀 더 역동적인 느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부 쪽도 좀 다르죠. 일반적인 모던 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앞으로 좀 절단되어 있는 그런 심플한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앞에 더 디테일이 살아있고 더 육중한 느낌을 주는 스포티한 형태입니다. 자, 그 옆에는 드디어 깡통 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트림 모델이고요. 역시 터보 아니기 때문에 앞쪽에 훨씬 더 간단하고 심플한 그릴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화이트 색상은 진짜 귀엽다. 그 A4 용지 색깔의 딱 그런 하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거는 다시 모던 트림으로 나왔는데요. 이 친구도 모던 트림에 터보가 적용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색상은 굉장히 군청색의 색상인데 저는 사실 어두운 컬러다 보니까 차체가 좀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컬러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이 색상이 내가 진짜 궁금했던 색상이야. 이게 진짜 화면으로는 이런 느낌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언블리치드 아이보리 색상이죠. 제가 오늘 입은 옷색이랑 약간 톤 비슷하지 않나? 탕화색 느낌이 나는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컬러가 이 블랙과 실버와 조화로움을 봤을 때는 일체감이 느껴지는 느낌이고, 요거는 약간 오묘한데 요런 느낌이라 오래 보면 조금 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한 화이트보다 또 요런 색상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쁘네요. 자, 요 오른쪽에 보면 인스퍼레이션 가장 최상위 트림에 요 컬러 소울트로닉 오렌지 펄색, 이름도 어려워. 소울트로닉 뭐야? 오렌지 영혼을 담았나? 이거는 정말 진한 자몽색입니다. 빨간색과 오렌지 그 중간이지 이걸 오렌지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진해?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한 오렌지 컬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역시 터보 모델이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톤이 좀 다운돼 있잖아요. 이 색상이랑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실내도 다양한 조합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차량들의 실내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 색상 3가지로 구분이 되죠. 다크 그레이와 라이트 카키 색상. 와, 이거 어떤 색일지 궁금했는데 요거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난해하네. 우선 이게 라이트 카키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오렌지 같기도 하고, 시트에 보면 테이핑으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핸들 안쪽에도 스티치 라인들이 색상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좀 산뜻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 산뜻함을 그레이가 또 누르고 있어. 그래서 조금 독특한 조합입니다. 자, 이번엔 블랙 인테리어 보실게요. 모든 자동차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색상이죠.
모든 게 다 블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조가죽 시트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차량인데 하이라이트 컬러라고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시트에 이렇게 화이트로 스티치 라인이 들어간다는 점, 요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라이트 그레이와 블루 컬러 조합의 색상입니다. 와, 근데 요거 지금 와우, 잘못 봤나? 모던 트림인데 이거 진짜 못 참겠다. 컬러를 봐야 되는데 여기 눈이 뺏겨버리네요. 근데 컬러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이 조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복고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는 라이트 그레이야. 근데 하이라이트 컬러는 또 레몬색이고요. 안쪽에 보면 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얼룩? 뭐야? 왜 이런 거예요? 너무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아주 진한 군청색 컬러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군청색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5학년이 그 그림 그린 느낌이에요. 독특하긴 합니다. 분명히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테리어 컬러인데 누군가 튜닝해 놓은 느낌. 좀 내가 튀는 거 좋아한다 그러시면 이 색상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이염 이런 거는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이 색상이. 자, 이렇게 트림별로 전면부 인상 어떻게 다른지 살짝 살펴보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영상 올리거나 시승 차량 받거나 하면 대부분이 다 풀옵션이거든요. 근데 경차, 캐스퍼는 가성비로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깡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깡통이야. 이건 정말 스마트고요. 그리고 화이트 색상이고요. 휠을 보세요. 휠 15인치의 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 브레이크 패드가 조금 안습이긴 한데 그냥 모양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하고 저렴해 보이는 건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컬러가 완전히 휠 안쪽까지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이 휠 아치에 있는 이런 클래딩이랑도 통일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느껴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다? 실내다. 이 실내를 보는 순간 한 15년 전 정도로 돌아가는 느낌. 타임머신을 탄 거지. 그리고 이 도어부 어쩔 거야, 이거? 이 느낌 어떡할 거예요? 너무 차갑잖아요. 솔직히 스티어링 휠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깡통에서도 스티어링 휠 모양이 예쁘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막 와 너무 이상해 이건 아닌데, 근데 이제 참을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없네요. 뭐가 이렇게 온도 조절도 이렇게 돌리는 거네요. 정말 어머나 세상에, 바람도 이렇게 돌리는 거네요. 와, 저런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옛날 느낌이야. 아무튼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옛날 느낌 가운데서 이런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런 계기판 같은 것들, 조금은 신형의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깡통이기 때문에 직물 시트, 요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땀이 많으신 분들 요거 아마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과연 풀옵션은 느낌이 많이 다를까? 자, 똑같이 터보 모델이 아닌 차량인데 인스퍼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상도 똑같이 방금 보여드린 깡통이랑 동일한 블랙인데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8인치가 들어가잖아요. 요것도 그렇게 최신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깡통이 1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친구는 한 5년 전 우리를 이렇게 시간 여행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좀 들고요. 제가 사진에서 보고 기겁했던 아빠 느낌의 이런 송풍구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소재감이 아주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깡통과 다르게 모든 것들이 버튼화 되어서 이렇게 조작부가 단계별로 나와 있는 점 보시면, 뭐 열선, 뭐 통풍 이런 것들도 버튼이 일렬로 쭉 나와 있는 거 깡통에서는 없었던 디테일이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트랙션, 험로 주행 모드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확실히 풀옵션은 풀옵션이다 라는 생각이 실내에서 차이가 꽤 나네요. 솔직히 저는 외관은 깡통이 터보보다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뭐 오히려 콧구멍이 안 단 게 더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실내만큼은 풀옵션 차량과 깡통 차량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도어부도 다르잖아. 일단 도어 캐치가 벌써 이렇게 메탈로 들어가기 때문에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랑은 또 차원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도어 패널부도 약간 직물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디테일이 더해진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약간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신형 캐스퍼 쪼꼬미와 함께 실제로 차를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와, 믿기지가 않는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시승차는 당연히 터보 모델입니다. 저는 캐스퍼를 현장에서 처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촬영하고 하는 시간 때문에 오래 시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짧게 시승을 하겠지만 시승을 하면서 느끼는 대략적인 소감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신형 캐스퍼, 이거 터보 잘 나가던데? 가솔린 1.0 TGDI 모델이죠. 일반 모델은 76마력까지 밖에 안 되는데 두 자리 숫자야. 너무 슬프죠. 근데 터보가 되면서 100마력이 됩니다. 가까스로 세 자리 숫자를 찍는 정도예요. 근데 토크에서는 조금 더 유의미한 변화가 있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9.7kgm인데 터보 모델로 가게 되면 약 2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서 한 17 정도대의 그런 토크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마력이 높아지면 최대 속도를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지만 토크가 높아지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 때 약간 요럴 때 힘을 내주는 게 훨씬 힘이 경쾌하고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전진하는 경쾌함은 우수한 것 같아요. 겨우 100마력, 애게 100마력 뭐 이럴 수 있지만 차가 앞으로 나가는 힘이 산뜻하게 슉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지대가 높은 곳을 오르고 있는데 확실히 엔진 회전수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아래쪽에서 소리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와, 소리, 오르막 오를 때 소리. 오, 생각보다 진짜 가뿐한데? 한 60km/h대에서 언덕길을 오르려고 하면 아까 회전수가 기록된 2000에서 3000rpm까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영역대에서 속도를 많이 내주진 않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힘 정도는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오르막도 막 못 오르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차에서 기본적인 그 엔진 회전수 소리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얘도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 들기는 합니다. 일반 모델이었으면 확실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터보 모델에서는 그래도 수월하게 적정 수준의 RPM을 유지하면서 살짝만 피크 치면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차가 레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레이는 전고가 굉장히 높은 박스카 형태이기 때문에 차체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량은 레이에 비해서는 쏠림이나 흔들림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의 정차다시피 속도를 멈췄을 때 스티어링 휠에서 잔 진동감이 좀 계속 올라옵니다. 소리는 그렇지 않은데 진동감은 디젤 느낌 있고 초반에 가속을 할 때 만약에 조금 더 속도감을 가지고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곡진 도로를 지날 때 특히 차가 조금 울컹거리는 느낌?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골목길이잖아요. 와, 확실히 차가 작으니까 내가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좋다. 큰 차를 볼 때는 이런 데 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좌우에 뭐 기둥에 부딪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범퍼 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데 이 차량은 뭐 끄떡없지. 좌측에 차가 주차가 돼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요거 요철 받는 거 꽤 있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딱 경차의 그 느낌. 노면의 요철들을 그대로 서스펜션에서 좀 받아오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하체 자체가 막 물렁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철도 좀 딱딱하게 받는 편이고 하체도 컴팩트하고 단단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일단 실내에 딱 앉았을 때 그 감성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국산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모닝, 레이, 요런 스파크 친구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스티어링 휠의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운전자가 느끼기에 현대차 로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약간 국산차가 아닌 제3국의 나라의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살짝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굉장히 푹신하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작은 경차인데 헤드룸 공간이 생각보다 아주 넉넉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지금 이 헤드룸 크기가 그닥 불편하다거나 좁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경차인데 SUV죠. 앉았을 때 개방감이 뭐 크게 느껴진다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차량은 지금 풀옵션 차량인데다가 썬루프까지 달렸기 때문에 썬루프에서 오는 개방감이 있기는 해요. 요거 닫혀 있으면 약간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차의 한계인 것 같아요. 최근에 경차 신차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죠. 왜냐면 새로 나와서 바뀐 경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현대차에서도 20년 만에 내놓는 그런 경차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경차 신차를 체험하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근데 뭔가 캐스퍼에서는 조금 더 쾌적화된 그런 실내를 기대했다면 운전석에서는 그 느낌 받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실내에 앉았을 때는 2열 공간이 생각보다 넓다라는 점에서 그건 약간 경차를 탈피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 좌우 사이즈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경차로서의 한계다. 요거는 감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차가 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익숙한 국산차 경차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근데 그거 아세요? 모닝 같은 경우도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려요. 모닝컵 챌린지 이래가지고 수동으로 모닝을 가지고 레이싱을 하는 그런 경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 민첩하게 착 가라앉으면서 스포츠카처럼 달리진 않지만 차체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이 차량도 공차 중량이 기껏해야 뭐 1030kg 요 정도거든요. 모닝 같은 경우는 900대고 가벼운 차체로 슉슉 달리기에는 또 그 나름의 매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는 가볍게 산뜻하게 촥촥촥 치고 나가는 그 느낌 때문에 경차를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잠깐 타보는 거지만 이 경차만이 가지는 진짜 컴팩트한 느낌, 미니미해서 그냥 걱정 없이 쇽쇽쇽쇽 그냥 나의 스타일대로 그냥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민첩해서 내가 컨트롤이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차가 작으니까 기본적으로 조작하기가 쉽고 컨트롤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컨카로서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메인카와는 다른 가벼운 그 차체와 산뜻한 주행감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부담감이 진짜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그런 용도로는 부족함 없고요. 메인카로 간다라고 하면 나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초보 운전이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두려움이 좀 커서 어느 정도의 차체 사이즈를 견디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준중형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의 그런 바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 없이 운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주차하시고 이럴 때도 그냥 가뿐하게 쏙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운전에 익숙하다, 그리고 산뜻한 주행감보다는 장거리까지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를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반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장거리 운전이 많지 않고 시내와 도심 위주로 차를 타면서 이따금씩 고속도로를 한두 번 정도 타준다라고 하면 충분해요. 터보면 더더욱 잘 나간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승객을 많이 태워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명이 타서 계속 다니기에도 저는 약간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워낙 컴팩트하다 보니까 혼자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무리가 없고, 또 드라이빙 하시면서 솔로 차박 같은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활용성은 큰데, 가족이 타야 된다, 뭐 그렇게 한다면 쉽지 않죠. 오늘 이렇게 캐스퍼를 좀 잠깐이나마 좀 짧게 타봤는데요. 제가 아직 이 지능형 그 안전 보조 기술 요것들을 오늘 못 보여드렸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만간 또 캐스퍼 차량과 함께 직접 하나하나 다 기능들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캐스퍼 가지고 차박 떠날 거예요.
차박서영 기대해 주시고 혼자 제가 재미나게 한번 요 차와 함께 놀아보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귀여운 하루 되세요. 안녕.